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자, HLB 끝나지 않은 가남시장 경쟁. 자, 주가는 4만원대를 종가상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을 때 바이더 딥 전략으로 이 강세 관련되는 기대하면서 저가 매수세에 관련되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추가 하락 관련되는 부분 경기 둔화로 현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다 이런 약세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과 급락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시장의 비유차가 이 정반대인 수급의 어떤 부딪힘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2009년도에 이 금융위기 이후에 6개월 정도 바닥을 다졌을 때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때하고 다른 어떤 바닥 구간을 이번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1.31% 강세고요. 다우 이 S&P 0.83, 1.06 강세고 중소형주 주식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1%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좀 빠지고 있고요. 이 금값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유럽의 금융기관이죠. 크레딧 스위스에 있는 부분들에 좀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이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영국입니다. 특히나 이제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연기금이 수익을 내고자 이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가 최근에 이제 긴축 관련되는 부분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오는 상태에서 자 리즈 트러스 내각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 감세안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처 수상이 1980년도에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이제 감세 관련되는 부분으로 영국이 이제 경제 성장을 올리겠다 했는데 이게 오히려 최근에 어떤 긴축하고는 좀 반대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감세가 되면 재정 관련되는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국채 발행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채 공급이 늘어날 기대감으로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 금리단이 더 올라가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기금이 마진콜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영국의 이제 앤드루 베일리 이제 뭐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국채 시장에 매입 관련되는 이야기 나왔다가 결국은 이제 이 감세한 철회 소식이 재무장관 교체와 더불어서 나오면서 이 장기채 금리가 좀 내려갔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 이제 안정감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왔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것은 이 BOFA는 이제 그 BOA 그 메릴 린치를 인수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투자은행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서베이가 있는데 스크림스 카피츄레이션은 항복입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이렇게 항복하는 순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부분인데요. 여기 관련되는 부분이 2023년도 초에 형성이 되어서 랠리로 바닥을 좀 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서베이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뭐 V자형 반등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바닥 구간에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이 내년도 이제 하반기를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 전 세계 이제 자산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이번 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라든지 이 테슬라 관련되는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 관련되는 어떤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은 이 바닥권에 관련되는 어떤 매수권 이야기와 여전히 좀 약세론이 팽팽히 맞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도 시장의 영향으로 좀 잘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항서제약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HLB하고 영향이 뭐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요. 자, 중국에서는 이제 올 연말 이내에 이 리보세라닌과 이 캄넬리주맘의 어떤 병용 관련되는 간세포함 관련되는 부분, 중국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떤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서제약의 주가도 보시게 되면 이 연중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조금 이제 바닥을 좀 다지면서 32위안 정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간세포함 관련되는 부분 뭐 이야기에 나왔을 때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다가 조금 이제 흐름이 좀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기사를 보면 특별하게 뭐 새로운 기사가 나온 건 아닌데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은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특히 이제 환자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아시아권,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있습니다만 치료제의 어떤 대부분 어떤 이제 실질적인 제약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의 어떤 이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결과를 가지고도 여전히 좀 이제 뭐 객관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에서 뭐 예, 좀 비판조의 어떤 이야기들도 여전히 이제 기사에 보면 나와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자, 렉사바가 2000 이 8년도 9년도에 이제 최초로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승인을 받고 렛미바가 이제 어, 2018년 19년도에 그 1차 치료제 형태로 이 비혈등으로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2020년도에 이 로시오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이제 면역감문 억제제가 2015년 이후에 막 부상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반응성이 조금 낮다. 쉽게 말하면 ORR이 낮다는 소리죠. 예, 객관적 반응률이 좀 낮기 때문에 이걸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티센트리가 이제 표적 항암제인 아바스틴을 때 병용을 해서 이 부분에 이제 OS 값을 넥사바 대비해서 굉장히 엄청 올렸죠. 2020년도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1차 치료제로 티센트리과 아바스틴 조합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좀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보험급여를 이제 획득하면서 이 간암 1차 치료 시장을 거의 이제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의 어떤 다양한 병용 연구가 기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나름 이제 그 HLB의 리보세라님과 이 캄넬리주만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경쟁 상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통계적 위선을 확보하지를 못한다든지 이제 결과가 조금 이제 이 경쟁 관련되는 부분이 떨어지는 어떤 상태에서 이제 이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맘이 이 9월 달에 이제 에스모 학회에서 발표되었던 어떤 소식들은 상당히 뭐 기대감을 가질 만한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 오늘 나왔던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양내과 이제 전문의들과 함께하는 실제 이제 처방을 하고 있는 치료를 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어떤 상황을 뭐 점검하는 어떤 부분이 상당히 뭐 관심 가지고 한번 볼만한 어떤 기사인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기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티센트릭 아바스틴에 이어서 또 하나의 이제 면역 항암제 병용법이 간암 1차 3상에 성공을 했다. 이 주인공이 이제 HLB 황소제약의 리보세렌과 캄넬리주맘이죠. 이 보통 우리가 임상을 했을 때 성공이냐 실패냐 여부는 결국은 1차 이제 지표 있잖아요. 그래서 임상 프로토콜 상에서 1차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어땠느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통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인 여부는 이제 여기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에스머크에서 이 풀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 글로벌 3상으로 543명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님 3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OS 값이 22.1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세 포함해서는 가장 이제 지금 좋은 어떤 데이터를 일단 낸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프로토콜 상에서도 문제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OS 값에서 이런 어떤 중앙값을 일단 달성했고 사망 위험이라든지 중증 어떤 뭐 진행 위험도 관련되는 해저드 레이쇼도 거의 절반가량 줄이는 어떤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도 중앙값이 5.6개월로 이 대조군으로 설정했던 엑사바는 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임상이 들어갈 당시에 이 아바스틴이나 뭐 티센트릭 이런 부분들이 승인 전이니까 당연히 대조군이 이제 넥사바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진양군 회장이 뭐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 그 상태에서는 대조군이 이렇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넥사바 투여건 대비해서 3.7개월 대비 굉장히 높았다. 예, 그래서 PFS 값도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OS 값 자체도 굉장히 좋으면, 그 다음에 2차 지표로 해당되는 ORR 관련되는, 그러니까 ORR이 이제 CR, 예, 완전 간해와 이 PR, 예, 부분 간해와, 그 다음에 뭐, 이 SD, 안전병변 관련되는 부분을 다 합했을 때, 이런 어떤 부분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넥사바가 단점이 이제 반응률이 이제 훨씬 낮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두루두루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어떤 부분을 회사도 이제 이 부분이었고, 학회 발표에서도 현지 의료진들이 상당히 기대하는 새로운 어떤 이제 치료 옵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리보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상 반영 어드버스 이벤트 관련되는 부분이 이게 좀 높았습니다만 충분히 이제 의료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관리가 가능한 어떤 수준이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대학병원 종양외과 A 교수 같은 경우에도 리버 관련되는 병용 임상은 누가 뭐래도 성공한 임상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뭐 이 데이터로 보면 있고요. 독성이 높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NDA 신청을 했을 때 간세포암이라든지 뭐 선양 남성 관련되는 부분 어떤 기대감을 지금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요번에 어떤 데이터가 안 좋았다라고 하면 지금 뭐 논의 자체가 좀 하기 힘든 상황일 건데, 분명히 이제 임상에 관련되는 부분은 성공한 부분이다. 이렇게 일단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약제가 간암 일체에 성공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 이상 반응이 타 약제에 대해서 낮은 부분에서 이 단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충분히 뭐 이렇게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종양내과 B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보 병용은 아무 문제 없이 성공한 임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했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이 1차 치료제로 주역이 되어 있던 티센트릭 아바스틴 대비해서는 아주 탁월한 어떤 개념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요것도 이제 분명히 실제 이제 처방을 하고 있는,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에서 입장이니까 이 부분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건 또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더욱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데이터의 신뢰성인데, 요거는 뭐 FDA와 여러 번 뭐 이야기했고 회사도 얘기한 부분이니까 뭐 중국만 데이터를 뺀 게 아니라 이제 뭐 글로벌 데이터를 543명 정도 하면서 충분히 이제 데이터를 맞추었던 부분들이니까 이 신뢰도가 떨어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그 과거에 이제 임상을 진행했을 때 그 부분을 지금의 어떤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아닌 타 국가에 참여한 어떤 환자들도 분명히 이제 이렇게 맞추어서 FDA가 이제 이 부분을 했던 어떤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죠. 자, 차트상으로 좀 한번 보면요. 오늘 시장이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환율 같은 경우에도 한 12원 60전 정도 이 좀 떨어졌고,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중심에서 좀 매수를 최근에 12일째인가요? 예, 거래소에서 매수하면 삼성전자가 거의 뭐 절반 정도입니다만, 오늘 선물 좀 매도했습니다만, 이제 기관들도 좀 매수를 많이 했죠. 개인들은 오늘 그래서 좀 매도를 하고, 코스닥 쪽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수급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들로 보였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HLB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반등할 때도 양봉을 좀 제대로 못 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4만 원대가 올라와야 되는 어떤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 만약에 못 올라가게 되면 추가로 좀 떨어질 수 있다. 특히나 거래량도 좀 낮은데, 거래량이 낮으면서도 질질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들을 이전에도 여러 번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번 주에는 일단 가격상으로 4만 원대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나올 자리에서 일단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안정화를 하려면 일단 이제 10월달 초에 나왔던 4만 5천 원대 이 부분이 올라가야 되고요. 좀 더 올라가야 이제 이 단기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자도 좀 전환이 되면서 이 밴드가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지금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좁아져 있다는 말은 추세가 없다는 소리고, 이 추세가 없던 이 기간들은 이제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추세에 확장이 나오는 어떤 구간들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어떤 이제 구간이 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어떤 이제 21선 부근 정도까지 일단 올라왔는데요. 한 번 더 올라와서 이 45,000원대를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이 캔들이 이제 파라볼릭자도 돌파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터치하면서 밴드 태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이제 올라가는데 좀 이제 부담이 좀 적은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동반되고 수급이 좀 이제
오늘은 좀 어제하고 좀 다르게 다시 또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보다 좀 줄면서 아직 이제 ADX 지표 같은 경우는 추세는 아직 여전히 좀 없어요.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 한 6주, 한 달 반 동안 지금 추세가 없는 플랫형 조정으로 지금 이제 S마켓 이후에 4만 원대 이제 부근 라인에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한 단계 내려가는 어떤 박스권에서 본래 어떤 박스권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4만 5천 원 가야 되는데 4만 5천 원 가기 위해서는 4만 2천 원을 장중에 확고하게 좀 잡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시간에는 한 150원 정도 빠져 있습니다만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4만 5천 원 복귀가 이번 주에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미노믹의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행남성 관련되는 혁신치료제는 60일 있다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중국 항서제약의 이 중국 쪽에서는 이제 자체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연내에 나오죠. 이런 어떤 모멘텀을 시장과 더불어 좀 반영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오늘 양봉으로 이제 이 흐름으로 내일의 어떤 흐름까지 좀 챙겨보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